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 마스터 강영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에서 배운 내용 중에 되게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10시부터 밤 7시까지 막 회장님 갈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리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애터미를 수월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아니죠. 돈을 수월하게 버신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한데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을 돈을 벌고 싶다 해서 늘 얘기하지만 발전하는 돈을 벌고 싶다. 여기다 포커스를 갖다 놓고 하셔야지만 조금 돈이 날 조금 쳐다볼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돈을 벌고 싶다라는 그 원하는 자기의 그 호프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그 자기가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눈치는 대충 채요. 돈이 나한테 엄청 까다롭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1mm씩 내가 뭐가 나아져야지만 돈이 나를 쫓아오거든요. 근데 1mm씩 나아지지 않고 대다수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 차이 없이 일을 해요.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하고 별 차이 없이 돈이 그냥 비슷하든가 또 때로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또 그거마저도 쉽지 않은데 애터미 돈은 되게 큰 돈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요즘에 우리 리더방에 자꾸 그 일본 고등학생들 춤 추는 거 올려드리잖아요. 그 고등학생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30명이 팔을 뻗는 위치가요. 동일해요. 동일해. 팔을 뻗는 위치가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춤이라는 게 그것도 굉장히 빨리 올렸다 내렸다가 쉽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요만큼 올릴 수 있잖아요. 애터미도 요만큼. 그러다가 어느 스폰서님을 만나면 그 스폰서님이 이 손의 높이를 여기까지 뻗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 손이 요만큼 올라가죠. 저 춤 못 춰요. 요만큼 더 해봐. 더 해보세요. 전단지 저 10장도 못 돌려요. 그래요. 요번에 20장 돌려보세요. 30장 돌려보세요. 어느덧 자기가 팔을 쭉쭉 뻗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어디 동영상, 얼마 전에도 부자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대다수가 자기가 말하는 목표 있죠?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보다 조금 말한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보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나는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소심하게. 근데 자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자기가 뱉은 것보다 상당히 되게 큰데, 내가 그렇게 많이 질러도 되나라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표를 굉장히 소심하게 손을 들어요. 소심하게. 그런데 애터미 돈은 이렇게 1000억대라는 이 커트라인이 있어요. 월 1억 3대 영소 월 1억이라는 마케팅 플랜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닿아야 되거든요. 닿아야 되는데 처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손을 요만큼 들었다 놨다 해요. 들었다 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손이 조금씩 올라가야 돼요. 손이 조금씩 스폰서에 의해서든 나의 어떤 간절함에 의해서든 이게 올라가서 여기 닿아야지만 파트너, 두 번째 파트너, 세 번째 파트너,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데 이 사람이 도통 손을 안 들으면 그 1등 팀의 그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손을 들긴 들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벌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셔야지만 어떤 스폰서든 코칭을 하는 것이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우리가 실수해요. 예를 들어 자기가 손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하고 스폰서님의 손을 확 갖다 끌어다가 써요. 근데 이 비율이 문제인 거예요. 비율. 내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에 스폰서의 손을 왕창 갖다 끌었어요. 그런데 이 스폰서 손이 점점 짧아지고 내 손이 길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신 가주세요를 너무 많이 쓰시면 여전히 내 팔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는 이만큼 손이 올라왔다라는 걸 관찰해 주는 거지 대신 계속 가서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짧은 팔을 대신 들려줄 수는 없다예요. 그런데 이 짧은 팔을 스폰서님의 의존도에 너무 많이 그 팔을 의존하면 내 팔은 쉽게 쓰는 스폰서 팔이 편하기 때문에
나는 팔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팔을 용감하게 전단지 10장 또 누군가한테 콜드 컨텐츠 애터미 이야기를 한번 눈 감고라도 해보고 용기를 낼 수 있게 계속 팔의 길이를 관찰해 주는 게 스폰서의 역할이지 대신 팔을 뻗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 팔을 뻗어줬던 분들 소실적 라인 다 죽잖아요. 스폰서가 대신 가주는 라인, 소실적 라인 다 여전히 죽잖아요. 왜요? 내가 팔을 뻗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팔의 높이를 눈치채셔서 나는 발전하고 싶은 돈을 반드시 벌겠다. 나는 손이 올라가는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전히 소실적은 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숙제로 남아있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손을 전단지 10장도 뿌리지 않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전히 내 소실적에는 아무도 나에게 이런 손을 누가 잡아주겠어요? 리크루팅 나가든 소비자든. 이런 손은 유산균 하나도 안 써줍니다. 저 여성분이 미쳐갖고 막 전단지를 뭐 보고 주던 안 보고 주던 용감하게 다니는 모습 때문에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의 감동은 어디서 저 사람의 그 이 세일즈 하는 우리들을 어디서 그 QPT 화살이 맞춰지냐면 너무 열심히 한다예요. 다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준다. 포커스는요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팔을 뻗고 있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뭐라도 소개해주면 민폐가 되지 않겠다가 포커스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하든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발전하겠다라는 모습에 열심이라는 모습을 어떻게든 이미지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여러분이 무엇을 부탁해도 그는 나에게 예스 하십니다. 그런데 내 팔이 이렇게 작게 뻗고 계시면 저 사람한테 어정쩡하게 소개해 줬다간 말 듣겠다. 이것 때문에 나의 메시지에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팔은요, 되도 않지만 팔은 쭉쭉, 되도 않지만. 미쳤다 소리를 결국은 듣는 사람에게 소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가끔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소개해준다 하죠. 이상하게 왜 내가 가면 소개 안 해줄까? 내 팔은 너무 짧았던 거예요. 내 목소리가 너무 작고 내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강력하게 해놓잖아요.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져요. 팔을 뻗어놨기 때문에. 저 사람의 발전하겠다는 그 돈 버는 그 자세 있죠? 이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이 애터미에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시면 어제하고 조금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사장이 의사 출신이에요. 이제 결론은 애터미를 말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모든 과정이 애터미 사업이잖아요. 말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근데 내가 손을 요만하게 소심하게 전달하면 당연히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는가. 이제 여기에 과정에 뭐 콜드 컨택부터 뭐 내 지인한테 쪼르기부터 뭐 마사지부터 별별게 다 들어가잖아요. 알리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 속에서 우리 진주를 찾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제품으로 인해서 거부감 없이 이제 질 좋은 제품을 알리고 그 사람하고 이제 나는 손을 뻗어서 그 사람하고 하는 거죠.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애터미 제품을 써주세요. 내 손을 잡아달라는데 내가 여기 손을 주머니에 넣고서 내 손을 잡아달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 손을 뻗으셔야 돼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제품 끝내줍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전단지를 100장을 손을 뻗고 다니면 확률에 걸리죠. 확률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손을 어떤 형태든 막 휘둘러요. 각도는 잘 안 나오지만. 전에 왜 돈은 너로부터다 해서 링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벌려면 링에서 내려오면 어떤 스폰서도 구제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링에서 내려오면 아무리 코칭을 해줘도 그 다음날 그 전날 그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전히 전단지를 뿌리던 말로 떠들던 뭐든 하든 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야지만 교정점이 나옵니다. 결론은 알리기에 내가 애터미를 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명함을 뿌리던 내가 제품을 시제품을 뿌리던 아 강영일이가 이제 애터미 시작했구나 미쳐갖고 시작했구나를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좋은 이미지를 심기 우리를 위한 개인적인 훈련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발전하는 돈. 왜? 1000억대. 1000억대라는 말을 1000억대라는 말 듣긴 해요. 근데 저게 어느 정도의 높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오탄매사까지 팔을 뻗으려면 쭉쭉 뻗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쪽에 10명 파트너가 내 라인에 들어오셔서 그도 팔 연습을 하겠다라고 비전을 보고 여러분하고 후속 가이드 연습을 해요. 근데 내 팔이 짧으면 내 팔을 잡겠냐고. 스폰서가 가면 어쩌다 잡아요. 본부장님 보면 잡아요. 근데 가봤더니 그 다음날은 내 팔이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약속이 갑자기 바빠지고 내 말 듣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한테 그 부정을 떨거나 반응을 안 보인다는 건 여러분 팔이 짧다라는 소리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팅을 하거나 약속을 잡는데 안 잡힌다는 건 여러분 팔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팔이 목소리고 눈빛이고 확률이고 쭉쭉 뻗으면요. 여러분이 만나자 그러면 예스합니다. 여러분은 상대 팔이 짧구나를 빨리 눈치채셔야 하거든요. 팔이 짧은 사람한테 즉 돈을 벌어줄 것 같지 않은 사람한테 시간을 내주진 않습니다. 그럼 돈을 벌어줄 것 같은 사람 잘 조준력은 좀 작지만 미친 짓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눈 감고라도 팔 뻗치시고 눈 감고라도 목소리 높이셔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위한 개인적인 훈련 과정이 지금 애터미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권유할 때 직업, 나이, 기타 자질, 성향, 기타 여러 가지인데 애터미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사업에 대한 확신은 나는 얼마나 있는지가 아마 이 애터미를 명함을 줄 때 이 손에 전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일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 여기서 연습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사업을 알릴 때 권유에 대한 부담이 오늘 저기 사장님 계시잖아요. 나는 애터미 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난 사람을 잘 상대하지 못한다. 나는 그동안 별로 인생 살면서 성공한 적이 없다. 난 실패를 많이 했다. 난 사업에 자신이 없다. 라는 거에 웅크리고 있다. 신규들은. 그럼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의사 출신이거든요. 명의사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환자를 더 많이 보면 된대요. 자, 오전에 50명, 오후에 50명에서 하루에 환자를 100명을 보려면 4분 정도 간자당. 그러려면 조준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죠. 줄 하루 종일 선 환자를 제대로 진단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러하게 명쾌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환자를 많이 보면 된대요. 여러분 애터미에서 막 복잡해. 방법을 알고 싶어. 더 많이 전달하면 방법은 빠르다. 알레기를 주저하는 이유 비슷할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아직 애터미에 대한 손이 자신 있게 나가지가 않아. 나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게 또 세일즈 자신 없고 누군가한테 다가선다는 건 변하잖아요. 두렵고 실패한 경험, 사람 대하는 게 이제 귀찮거나 애터미 잘 모르거나 연결 후에 또 치근덕 돼야 되잖아요. 관리라는 명목하에. 또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나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이제 대부분 팔을 뻗지 못해요. 억지로 하게 되는 권유는 와보니까 행사 갔다 와보니까 열심히 센터에 와보니까 열심히 전달하래요. 팔을 뻗으라고 말을 해요. 먹고 살려고 마지못해 팔을 뻗어요. 스폰서에게 미안해요. 오면 스폰서 배고픔을 물어서 나는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팔은 짧아. 억지로 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폰서가 시키니까 파트너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경쟁심으로 억지로 하는 권유는 이제 그닥 효과가 없다. 내가 애터미에서 발전하는 나가 되고 싶다라는 그 작은 손 있죠. 마음가짐에서 이 손이 있죠. 이게 눈에 콱콱콱 보이진 않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자신감은 없지만 손을 뻗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제보다는 좀 낫네. 좀 어제보다는 상처가 좀 덜 따갑네. 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감이 점점 생겨요. 그런데 억지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막연히 돈만 벌고 싶다라는 거에 들어가 있으니 나머지가 다 재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발전의 성장에 포커스를 갖추셔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발전하는 사람은 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하면요. 돈이 안 붙고 자꾸 돈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자기 자신이 발전하는 거에
그 돋보기를 갖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쳐다봐요. 돈을 버는 사람 중에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을 봐요. 이렇게 와봐. 스폰서도 있고 뭐 옆집 아줌마도 있고 뭐 파트너도 있으니까 주변에 쳐다보니 자기 자신이 일민이 나아지는 거에 대한 성취를 못 발견합니다. 간혹 또 싸우기도 합니다. 간혹 또 탓도 합니다. 왜요? 주변한테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눈치채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조금 더 담대해졌네. 아, 이제 내가 전단지를 30장 뿌렸을 때 한 명은 나한테 유산균을 사주네. 점점 나아지고 있는 나를 계속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억지로 하는 거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더 많이 권유하는 거. 환자를 더 많이 보는 방법. 비슷하대요. 다 모두. 땀이 나는 방법은 더 많이 해요. 권유로 인한 상처가 발생하는 이유, 잦은 거절 뭐 비슷해요. 자존심 손상, 망신당한 기억, 성과에 대한 기타 여러 가지. 알리기를 많이 할 때의 장점. 저기 김현지 팀장님 한 2달 전부터 라페스타의 전단지 여왕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전단지로 모르는 사람한테서 유산균을 하나를 받아왔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애터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 반은 성공한 거예요. 아는 사람 얼마나 쉬울까? 하루 종일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애터미 이야기해갖고 뭔가 주문을 받으면 그 성취감은 되게 이제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뭘 눈치채냐면 이걸 아는 사람한테 할 걸 왜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해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극정성하는 세일즈의 정신 있죠? 그게 내 언니한테 해봐요. 내 이모한테 해봐요. 근데 내 이모는 털도 안 뽑고요. 세미나장만 가재. 다시 일반 바깥에 콜드 컨택 한 사람한테는 정성을 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대에 계보도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성을 다하지 않았던 기억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의외로 공을 들이지 않고 털도 안 뽑고요. 센터 가자 그래요. 제품에 대한 감동을 내 지인한테 그렇게 미친 듯이 바깥에 콜드 컨택한테 하듯이 내 지인한테 하면 내 지인은요 감동해서 아마 더 많이 소개해 줄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깥에 콜드 컨택했던 그 정신을요 내 계보도에다 다시 사업자 털도 안 뽑고 사업자 빼고요 소비자로서의 감동을 내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계보도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반응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간 가까운 사람은 쉽게 컨택하려고 세미나만 계속 다녔지 지극정성하지 않았죠. 내 언니를 통해서 마사지 소개를 100명을 소개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마 그랬다면 여러분 전단지 굳이 바깥에다가 계속 전단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 계보도의 안에 있는 사람을 감동을 주고 소비자 감동하고 거기서 100명을 꺼내겠다고 사업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제가 그 김현지 팀장님 계보도가 엄마랑 아마 엄청 많은 거를 알고 있어요. 그거 다 무시하고 라페스타를 막 갔어. 그래서 괜찮은 분들 막 건지고 자신감을 얻었는데 만약에 그 열정을요 내 계보도에 내 측근한테 해보세요. 내 측근은요 완전 기절하고요 마사지 할 사람 100명 소개해 줄걸요. 관계십 때문에. 그런데 내가 콜드 컨택 자신감을 얻기 전에 내 명단한테는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 센터만 오라고 측은덕 됐던 거예요. 그는 감동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조금 다리품 더 파세요. 센터에 와서 한꺼번에 털도 안 뽑고 일요일날 3시에 컨택하려 하시지 마시고요. 바깥에 더 나가셔서 그가 기절할 정도로 제 감동을 내 계보도에서 주십시오. 센터에 한 번에 초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내가 지금 콜드 컨택 했던 것처럼 그의 집에서 제품에 대해서 기절시키고 나서 푹 제품에 쩔은 다음에 데려오면 아마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 털 안 뽑고 계보도에 지금 누워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인을 그렇게 정성을 들여봐요. 모르는 사람을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데려오는 시간의 확률이 굉장히 짧아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리기를 많이 할 때 장점,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가 첫 번째잖아요. 여러분 내가 애터미에서 뭘 못하는지를 알아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돈을 잘 벌거나 일을 잘하는 사람 첫 번째 주제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한다. 뭐 고급진 말로 메타인지가 여기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어디가 부족하는지 모르니까 어딜 채워야 되는지 훈련법을 모르죠. 근데 내가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서는 거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자존심이 엄청 강하구나. 내가 이런 제품 얘기 어버버거리고 있구나. 이거 빨리 연습해야겠구나. 나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된다.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알게 된다. 더 많이 할 때. 사람을 알고 배우게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공동체를 배우게 된다. 많이 알렸을 때 장점은 지피지기 100점 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여러분 애터미를 더 많이 전달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편해져요. 근데 무서워서 명단을 안 주죠. 처음에. 무서워서 더 불편해진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줄수록 해법은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 저럴 땐 어떻게 해요? 막 스폰서한테 물어보는 거 모든 명약이 더 많이야. 하루 종일 강의 들었는데 모든 명약이 더 많이 해요. 뛰어난 의사가 되는 것도 더 많은 환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아낀다는 거야. 몸을 아끼는 바람에 어정쩡한 의사가 된다는 거죠. 어정쩡한 애터미인이 돼서 계속 죽지를 못하고 자기는 오도 가도 못하고 비전을 봤는데 요 중간에서 정체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팔을 더 뻗으면 더 답이 빠른데 더 뻗으면 죽을 것 같거든. 한 번 상처가 두 번 생겨갖고 막 소금이 쩔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업은 당연히 사람다라는 것쯤은 아실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인한테 하라 그러냐면 콜드 컨택을 해서 저기 김현희 팀장님 계속 타겟이래. 얼마나 가니까 친해집니까? 모르는 사람 전단지 시작해갖고 몇 번 하니까 친해져요. 방문을 모르는 사람 친해지는 작업. 처음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낯선 사람과 만나서 이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 일단 친해지는 거에서 성공하셔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내 언니는 얼마나 편해. 김현지 팀장님 다시 내 친구. 그러니까 소비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 사업자로 내 친구를 바라보는 거죠. 다시 그 통집 아저씨 처음부터 사업시키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마사지 받으러 오세요 하고 갔죠. 여러분 내 친구한테 사업시키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고 안 가는 거라니까. 내가 콜드 컨택 할 때는 사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건 써보라 그러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언니는 벌써 친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 소개를 쉽게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성공하고 싶잖아. 오토 판매사를 3년 만에 가든 1년 만에 가든 줄이고 싶은데 친해지기 작업에 너무 많이 포커스가 길어지면 여러분 전체 사업 구간은 당연히 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소비자가 이미 친한 내 언니한테 가라는 거예요. 자, 처음 만난 사람은 일단 친해지기 성공.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을 많이 썼다 그러면요. 지인한테 가십시오. 또 친해지게 끝나면 좋은 인상과 좋은 기억을 남게 하라. 내 언니 자꾸 사업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포도송이 마사지 100명 무료로 마사지 해줄 테니까 무조건 언니 나한테 소개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 언니가 얼마나 쓸모가 많냐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친해지기 끝나고 좋은 인상과 좋은 기억을 남게 한다. 첫 대면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도대체 애터미가 뭔데 저렇게 미쳤대.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뒤에 뒷담화로 많이 들어요. 이제 계속 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도대체 애터미가 뭔데 저렇게 미친 거야? 계속 왜? 내가 호기심 덩어리야. 너무 미쳤어. 아니 도대체 애터미가 뭐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뒤져봤대요. 원래 아는 체 한번 잡아갈까 봐 네이버에 가서 막 뒤져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한참 있다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다 알아봤더라고요. 왜요? 미쳐있는 게 보통 미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궁금해 죽는 거야. 전면전에다가는 아는 체를 안 해요. 잡아갈까 봐. 그런데 뒤로 다 알아봐요. 여러분이 미쳐있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객 방문할 때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요. 앞, 뒤에 이런 데까지 다 나 쳐다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완전 내 모습 자체가 호기심 덩어리예요. 내 모습 때문에 네이버 가서 뒤져봐요.
그리고 회사를 다 알아보고 다음에 가보니 회사가 뭐 매출 2조나 되고 뭐 꽤 큰 회사고 애터미가 뭐 좋은 회사들던데요. 자기 잊어본다. 왜? 나의 미친 모습에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 유발을 하라. 호감을 사는 권유의 말 요령. 뭐 일단 처음에 만나면 상대 칭찬하라 소리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입 바른 소리. 예쁘십니다. 잘생기셨네요. 뭐뭐하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C형은요 저런 얘기 들으면 저게 나한테 돈 빼가려고 사기치고 있구나. 아시죠? 입 바른 소리 되게 싫어하는 거. 집에 이렇게 인테리어 보니까 예전에 뭐 좀 하셨나 봐요. 색감이 장난 아니네요. 옷의 스타일링을 보시니까 색깔 잘 맞추시네요. 헤어 디자인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화장 기법이 디테일하신 거 보니까 뭐 하셨어요? 라고 그의 현재를 찾아서 칭찬하라. 생활 속에 경제, 취미, 건강, 여행, 가족, 기타 여러 가지 공감을 끌어내라. 예전에 저 보험을 할 때는 집을 싹 스캔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족사진이나 뭔가 하나 건수를 하나 딱 잡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애들은 모르랬던 거예요. 쟤네들 보통 그 끼가 장난 아니겠네요부터 뭐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아이들 방에 유난히 뭐가 있거나 주방이나 거실에 뭐가 있으면 그걸 딱 잡아요. 그걸 자꾸 공감으로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낯선 이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관심사를 끌고 들어와서 그 얘기를 계속 질문하고 경청하셔야 되거든요. 관심사가 끌어갖고 있어야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내 얘기를 하고 상대의 반응에 리액션을 하고 말은 2분 30초를 초과하지 않는다. 뭐냐면 다음 얘기 꺼내라는 거예요. 그 주제의 다음 얘기는 2분 30초 정도의 끝맺음을 하라. 또 첫 대면에서 호감을 얻는 방법. 이제 사실 쉽진 않더라고. 저도 잘 웃어야 되는데 우리 이상희 본부장님 잘 웃더라고. 저는 이상하게 잘 웃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일단은 세일즈 할 때 잘 웃으시래요. 상대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거 당연하고요. 상대 이야기의 리액션. 어머 그렇구나. 뭐 어쨌구나. 막 고개 끄덕 막 이런 거 리액션 잘하는 사람 있죠. 어느덧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친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이 끄떡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런 분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 맞장구 치는 거 안 돼갖고 마음의 문을 못 여는 분도 많아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손동광 국장님은 가서 맞장구 칩니까요? 나는 저기가 제일 궁금해. 김토국 국장님 맞장구 어떻게 칠까? 이기광 사님 김토국 국장님 뭔 맞장구를 칩니까요? 저는 제가 쳐야 돼. 김토국 국장님. 이 C형들이 맞장구 잘 못해요. 가만히 있거든요. 좋은 듣기 상대가 될 것. 그게 이제 맞장구죠. 좋은 듣기 상대. 이야기를 좌우하는 것은 표정이래요. 알게 모르게 바디랭귀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다 좌우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하재청 총장 갖다 놓고 저 갖다 놔봐요. 말을 안 해. 느낌 있잖아요. 바디랭귀지의 느낌. 이미지가 있죠. 하재청 총장, 강영일 총장. 리액션이 다르죠. 표정이 다르죠. 익살스러운 것도 다르잖아요. 인사법도 다르죠. 그게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몸으로 리액션 하셔야 돼요. 다 드러내겠다. 온몸으로 그를 공감하겠다. 이걸 보이셔야지만 그는 마음을 연다. 그날 들은 이야기를 다 외워서 피드백 종이에 적어 낼 것.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4가지 포인트. 상대 이야기에 속단하지 마라. 이런 것들 있죠. 많이 속단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파악해라. 애터미 다단계잖아요. 나쁘잖아요. 아유 뭐 그거 돈 번 사람 없다는데 뭐 누가 피해보고 뭐 그 비슷한 거 많잖아요.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또 때로는 말을 않고 빗장을 이렇게 잠그고 있죠. 그랬을 때 옹호하거나 반박하지 마라. 네. 그동안 나쁜 사례 상당히 많은 거 인정합니다. 올바르게 그 사람들한테 또 대표님한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거는 뭐 우리 업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지만 그는 마음을 연다. 또 사업에 발생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솔직하게 말해주래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제품 뭐 전단지 뭐 이거 사라 그러면 뭐 싼 것도 아니네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요. 쿠팡에도 있는데 뭐 이래요.
우리는 싸다고 교육이나 받아서 싼 줄 알지 그 바깥 사람들 의외로 이게 진짜 좋은 거 같은 거 기절할 만큼 좋은 건 나만 그래요. 교육이 됐기 때문에. 제품이 좋지 않으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불안과 걱정을 해소시켜라. 네 제품 다 좋다고 말하면 불안하다니까 당할 것 같아갖고. 사람들은 설득되고 싶지 않아요. 저희 3개월 동안 다 써보시고요. 영 아니면 반품하십시오. 때로는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주시라고 합니다. 피드백을 이제 애프터 후에 이제 내가 피드백 종이를 정리하셔서 다음 2차 면담에 포커스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 2차 면담 때 또 본부장님이 가갖고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거. 안녕하세요. 본부장인데요. 하면서 또 애터미 비전이란 또 막 얘기하면 얘네들은 왜 같은 얘기를 사람을 바꿔가면서 후원할까? 왜요? 전날 피드백 종이를 읽고 오지 않은 후원을 한다. 1차 미팅 때 뭐를 포커스를 잡고 갔는지 본부장을 데려가든 누굴 데려가든 다음 알고리즘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꿔서 애텀이 좋다는 얘기만 계속하는 후원 되게 많죠. 그럼 상대는 굉장히 깝깝하다. 차라리 처음에 했던 사람이 계속 이어가는 게 낫다. 대화를 떠올리며 당시를 점검하고 상대방이 언제 힘들었는지 다단계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군. 우선 제품을 들어가서 감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빨간 펜을 적고 상대방이 이해하는 수준, 상대방의 질문과 내용의 그 의도, 실수한 내용과 그때의 처신, 과연 그 사람을 다음에 또 볼 때 웃을 수 있는 면담을 하고 왔는지 생각해봐라. 그 사람과 친해졌나?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어떨까? 뭐 제품과의 만남을 하든 일단은 한번 써보고 일단 중요한 거 나랑 친해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친해지기, 그러니까 밥 먹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왜요? 친해지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 지인, 오랜된 지인은 되게 빨리 패스하는 거예요. 세일즈의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 내 지인이 편한 거예요. 내 딸, 뭐 내 언니, 뭐 장모님 편한 거예요. 친해지기 단계가 안 되면요, 여러분 굉장히 오랫도록 마음을 열어요. 친해지지 않은데 또 본부장 데리고 가. 그럼 그 본부장은 또 친해져야 돼,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화력이 좋든가. 그게 빳빳한데 계속 내 목적의 이야기만 들여보내면 스폰서 호일러 해봤자 별 그닥 반응 없다. 뭐 애터미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품 좋고 뭐 가입비도 없고 무한 단계고 해외로 나가고 수익의 상한선 있고 두 라인만 하면 되고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는 과정. 또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부정적인 것들이 다단계 사업으로 그 최악의 이미지가 그 유혹하는 교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속으로 당신은 왜 그 일을 해? 이규명 대표님 사업가시니까 왜 애터미 할까라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일일이 물어보진 않아. 물어봤다간 잡아가거든. 이해하시죠? 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 그냥 노동을 해. 막 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사람이 뭐 9년 동안 엄청 땀 흘려서 이렇게 날씬해졌는데 땀 흘려서 일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땀 안 흘리는 줄 알아요. 그 사업은 쉽지 않아. 많은 사람이 빚을 졌다. 이렇게 이제 선입견에 갖고 있는 빚장을 우린 열어라. 문화로 리크루팅 되는 거 많죠. 아무래도 그 센터 오라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센터 가면 왠지 그러면서 저기 우리 작은 샵에 가서 만나요. 왜 그래요? 왠지 그 무서움이 있죠. 이 넓은 데 가면 왠지 우리들이 호랑모 같이 보일 것 같은 선입견이 있대요. 여러분 문화에 와봤더니 그래서 여러분 있죠. 왜 간접 센터에 와서 다른 것 때문에 와서 편안하게 우리들을 다 쳐다보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합창처럼 뭐 요리 제품 데이처럼 사업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와서 대부분이 문화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들을 관찰하면서 받아들일까 말까를 간본답니다. 그 왜 세미나 얼떨결에 막 따라가잖아요. 그럼 막 수만 명이 막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질서가 됐다 없는 것 같은데 뭔지 질서가 있어. 첫 번째 사람들의 문화의 느낌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주차장부터 막 사람이 도떼기장 같은데 뭔지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느낌이 순복음교회 같아. 그렇죠? 우리 애터미 세미나장 가면 질서가 없이 구를 때가 막 가. 뭔지 김밥 싸들고 막 그래.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착 뭔가 듣고 있죠. 질서가 없는 듯한데 질서가 있는 게 순복음교회예요. 우리 문화로 리크루팅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죠, 뭐 삿대질을 하거나 여기 왔는데 여기서 막 비비를 왜 안 주냐고 막 싸우고 막 목소리 막 이런 거 있죠.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문화 리스크한테 내가 이 센터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강의로 설득되지 않아요. 문화로 설득돼요. 막 웃고 떠들고 난리야. 세미나장 갔더니 하하호호 막 왜 설득되고 싶지 않으니까 옆집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났어. 막 하하호 막 즐거워하고 이런 문화 리크루팅으로 받아들여진다. 믿음, 감정, 가치관, 뭐 신뢰, 행복한가, 불편한가, 또 가치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이제 문화에서 그 집단이 공유하는 통합된 믿음, 감정, 가치관의 체제 및 이와 관련된 행동, 기타 여러 가지인데 그런 문화로 리크루팅이 애터미에서 사실은 되게 애터미인들 문화로 리크루팅 되는 거 상당히 많아요. 세미나장 가면 문화 리크루팅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간접 경험 문화인데 이 문화를 낯선 대상에게 이제 문화로 이제 간접 경험을 시켜서 빠르게 이제 지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우리가 안내하는 받아들이는 건데 더 많이 알리는 거는 계속 해법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애터미의 그 속문화, 그 속문화는 이제 경험하고 생각해보고 또 그걸 믿고 또 감정으로 또 가치관 등등등을 이제 여러 가지 믹싱이 돼서 애터미 회장님의 생각, 경영하는 사람, 또 애터미인들의 가치관, 뭐 인체 환경에 문제없는 제품들을 좋은 물건 싸게 팔겠다, 뭐 기타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 뭐 여러 가지 나눔의 그런 또 동반 성장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애터미의 이제 문화로 리크루팅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선입견도 상당히 많대요. 이게 이제 아프리카 지도거든요. 아프리카 면적하고 미국 면적하고 비교해 놓은 거. 아니, 요거 러시아 면적, 요거는 미국 면적, 요건 중국보다 아프리카 면적하고 비교해. 아프리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는 아프리카 되게 작은 줄 알았잖아요. 브라질하고 또 비교한 거죠. 요거 유럽, 그다음에 인디아. 아프리카가 상당히 큰데 우리 생각에 이게 고정틀이 그렇게 잘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미국 땅하고 어디가 커요? 그럼 다 미국 땅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 땅이 더 크거든. 그만큼 고정관념. 되게 갇혀 있거든요. 우리 애터미를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호감을 갖고 전달할까? 물론 제품이 뒷받침은 되지만 경영자의 이념이나 우리인들의 그런 사명감, 뭐 기타 여러 가지 애터미인들의 그런 밝은 이미지, 여러 가지의 그런 사상 있죠. 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등등등의 겸손히 섬기는 그 여러 가지의 문화. 제가 이 그림 보고 많이 웃었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잘못된 이미지. 저 경찰 같아요, 저도. 애터미 총장 강영 경찰 같은 이미지야.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예요? 이제 이런 것도 다 이제 리크루팅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나를 통해서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때요? 판매자, 뭐 선생, 뭐 기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이미지는 도대체 뭘까? 동료, 구매자, 뭐 배우겠다라는 자세 있죠. 네? 그 학생의 자세 있죠. 이게 이제 보이는 리크루팅을 하는데 이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흡수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나를 통해서. 생각해 봤어요. 난 경찰 같은데 막 때려잡으러 다니잖아요. 등등등. 하루에 100명에게 애터미를 전해 100년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이덕우 단장님 이제 강의가 되게 이제 리더스 로얄 클럽을 갔다 온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많이 남아요. 그리고 되게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깊은 고민을 해요. 언제나 오토를 유지하는 초특급 비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2개의 팀을 바이러니라고 해요. 오늘 초기 사장님. 2개의 팀을 바이러닝을 하는데 좌우지간 어디서 사람이 나와도 계속 이 밑으로 넣어야 되는 2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른 이렇게 여기다가 김토 국장님 갖다 놓고 여기 이규명 사장님 갖다 놓고 여기 권정선 사장님 갖다 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놓으면 왜 분쟁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이 브레이크어웨이는 뭐라 그래요? 태생이 갈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자기 혼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놓는데 이 위에 있는 스폰서 바로 김토 국장님이 여기다 또 누굴 갖다 놓죠.
왜 싸우냐면요. 그릇이 안 됐는데 갖다 놔. 다시. 브레이크어웨이는 자기가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고 자기 그릇이 아니면 조직을 짤 수가 없다. 그런데 쉽다라는 함정 두 개의 팀 때문에 내 그릇이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코어가 내려오는 바람에 싸움이 무조건 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두 개만 팀을 짜니까 쉬울 것 같은데 내 그릇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와 다른 그릇이 밑에 들어와서 둘이 박터지게 싸운다. 그래서 태생 자체가 갈등 구조다. 굳이 갈등 구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겁나게 안 되네. 진짜 안 되죠. 아니 이거예요. 둘이 100원짜리 그릇이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더 잘했거든. 내가 더 크거든. 근데 둘이 100원짜리야. 어? 둘이 막 100원짜리. 근데 예를 들어 누가 1000원짜리 그릇이 들어와 버리면 예 하고 맞춰요. 근데 또 50원짜리가 들어와서 50원짜리는 말 잘 들어요. 100원짜리한테. 그래서 싸우질 않아. 근데 스폰서가 50원짜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자기가 1000원짜리한테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저 1000원짜리가 볼 때 아니 저 스폰서가 왜 저 따위야? 막 또 싸우는 거야. 이러니 맨날 싸운다. 없앨 수 없다. 그 중에 자기가 몸부림쳐서 손을 뻗쳐서 1000원짜리로 만들어서 이걸 후딱 스폰서를 파트너를 담아버리면 라인이 조용한 척할 뿐이다. 이해 가죠? 공감 가죠? 바이러니의 갈등이 공감 가죠? 근데 자기가 10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몰라. 자기가 지폐 단위가 커지는 걸 참 어려운 일이야. 다 참아내는 게 지폐 단위가 커진 사람 일이야. 다 뒤집어 쓰는 거. 다 누명 쓰는 거. 왜요? 50원짜리가 막 1000원짜리한테 우기니까. 근데 억울하니까 다 밝혀 막. 그러다 막 싸워. 그래서 갈등 굳이 해결이 안 난다. 그런데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직급수당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해. 요거 안 그려도 되죠. 이 6라인을 하래. 내가 여기면 요 사람 해볼게요. 김토국장님 만약에 권정서 사님하고 이규명 사님 모셨어. 그러면 권정서 사님이 어떤 조건이 있길래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 여섯 번째 라인, 6라인을 하라고 할까? 아니 난 지금 한 라인도 못 해줄 거구만. 그죠? 송준 팀장님. 한 라인도 못 해주겠구만. 6라인을 하래. 갈수록 첩첩이 삼중이야. 조금 그 깊이 있는 회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12라인 하래. 아니 2라인이라며 왜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이 라인을 많이 잡을수록 쉽다. 뭐냐면 자, 이 사람의 그 대신 조건이 내가 또 스폰서의 내 양라인을 해줄 나의 조건을 이덕우 총단장님 하는 말이요. 요 밑에 가서 어떻게 바빠 죽겠는데 뭐 열나 바쁜데 언제 6라인 돌아다닙니까? 그랬더니 이거예요. 저거 2시간씩 1번에 가서 2시간, 2번에 가서 2시간, 3번에 2시간 다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6라인 돌아버려요.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분배를 잘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시간씩? 2시간씩? 여기 가서 1번에 가서 전단지 소비자하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PB도 끌어내고 2번에 가서 또 PB도 그런데 저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 대한 양라인의 대상의 코어가 문제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뭐냐면 말 맞춘 사람이에요. 내가 요거 해볼 테니까 요거 이규명 사님이 김토국장님하고 쇼부 친 거예요. 내가 가게가 바쁜데 이규명 사님이랑 김토국장님 내가 뭐를 바칠 때 둘이 쇼부 친다. 둘이 쇼부가 친 사람의 코어의 좌우를 보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쇼부를 쳤어. 근데 이 사람의 빙고의 양쪽에 대상이 있죠. 이 사장님이 사장님을 빙고 맞추기로 했대요. 9월 1차에 라고 이 사람하고 쇼부 쳤다라는 걸 요 스폰서한테 호일러로 얘기를 해줘야죠.
아, 제가 이분한테 보고 들었더니 대표님을 빙고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뭐예요? 쇼부 쳤죠? 빙고도 내가 맞춰줬냐, 쇼부 친 거를 호일러 써서 보고했느냐를 인지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인지한 사람을 빙고를 맞추기로 했다고 해야 요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했구나. 그럼 내가 적극 협조해서 빙고를 맞추는데 마사지를 열심히 소개해야겠구나가 들어가죠. 저 인지가 합의본 인지가 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오케이 했고 이 사람이 오케이 했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양라인을 보는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6라인을 볼 때 쇼부 친 코어의 빙고의 수당의 대상을 계속 인지시키고 쇼부 쳐라. 내가 보고했어요. 사장님을 하기로. 횟집 사장님을 하기로 보고했어요. 어머, 그래요? 예, 사장님으로 보고 들어서 왔어요. 이래서 사장님을 소개했군요. 사장님이 열심히 제품도 쓰시고 이러이러하다며요. 라고 쇼부 친 거를 팀원이 전체 알고 있어야 조직 관리도 동반 성장한다. 정리가 되나요? 다시 한번. 계보도에 있는 사람의 코어가 쇼부가 지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 하려면 힘들다. 계속 쇼부 친 코어를 찾아내면, 자, 6라인 한다는 건 저 1번, 2번, 3번, 4번이 지금 돈을 버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2시간 밑에서 열심히 죽고 하고 있는 스폰서를 해야 하진 않는다. 떨어진다. 또 양라인이 나가기 때문에 돈도 빨리 벌어서 나는 리더스 클럽을 빨리 온다. 지금까지는 뎁스만 후원했는데 지금까지는 양라인 쪽에 그냥 한 명 뎁스만 후원했는데 그것도 됐다 힘든데 이덕호 총단장님 절대 250PB를 다 맞출 수 없다. 6라인 그래요. 몸으로 해라. 몸으로 하는 게 훨씬 조용하다. 스폰서가 2시간 뒤지게 하고 있는데 댐비는 사람 없다. 소통도 잘 된다. 그 대신 위랑 코어를 쇼부를 치면서 타고 내려가라. PB를 내려주는 건 가장 낮은 후원이다. 이런 사람도 또 간혹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 이덕호 총단장님. 이제 이 사람들 다 좋아한대요. 요 밑에서 막 연락 일하니까. 근데 요 사람이 뭐 단장이야. 제가 성함으로 보면. 근데 밑에 가서 막 일할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덕호 총단장이 막 밑에 가서 막 일을 해.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데. 왜 누가 나한테 허락 안 받고 내 밑에서 양라인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갈등을 하지 마라. 왜? 이 사람은 자기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스폰서가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양라인을 돈을 벌어다 줘도 계속 스폰서를 괴롭히는 사람도 간혹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나를 무시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직 관리 때 여기 코어 거치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거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다 합의봐야 돼. 조직 관리든 양라인을 키우는 대상에 협조적으로 팔이 계속 늘어나려면 당신이라고 합의를 봤다고 말하니까 열심히 그 마사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합의를 봤기 때문에. 맹목적인 후원하지 말라. 6라인을 하면 할수록 돈도 빨리 당신은 5,000대 5,000을 5년 만에 도달했대요. 5,000대 5,000을 5년 만에 도달했대. 뭐야. 절대 양보 안 했던 거는 석세스 세미나를 안 가면 죽여버릴 듯 했대요.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왜 절대 용납을 하질 않았답니다.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이런 문화 절대 없답니다. 무조건 전 세미나 좌석의 3분의 2 이상을 내 거로 채우리라라는 목표가 있었대요. 뭐 지금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돈 완전 상거지셨잖아요. 상거지. 완전 상거지. 그러니까 세미나 인원에 양보하지 않은 6라인을 계속 계거품 물고 체크하고 그 밑에 가서 소비 체크하고 양보하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즉 6라인을 하지만 무엇인가 성장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6라인을 하면 굉장히 저 4명은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욕을 다 막아준다는 거죠. 분쟁도 없어진다. 등등. 우리 박한길 회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의 5배를
수입을 늘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 지금 2조 매출인데 우리가 타사에 지금 전 세계 1등이 암 회사잖아요. 10조라는 거예요. 자, 10조 해결하려면 우린 5배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자꾸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하는데 당신이 90까지 나오기로 다시 또 전 직원한테 설명을 다 했대. 나 90까지 나올 거니까 말리지 마. 그래서 요즘 회장님 또 강의 막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10조를 빨리 탈환하는데 여러분 수입을 5배로 늘리는 기간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엇을 하든 지나치게 하라. 죽고 살고 하라. 적당히 하지 말라. 무슨 생각을 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리더는 잠자지 않는다. 그래야 명작이 나온다. 리더는 조직 장악력을 강력하게 가져야 한다. 여러분 조직 장악력 갖고 계셔야 저 직급수당 가능해요. 빠져 계시면 큰일 나요. 피를 미치더라도 계속 가서 욕을 먹는 자리. 여러분 욕 먹기 싫으면 이 일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욕 안 먹으려다가 욕 나중에 태배기로 먹죠. 뭐요? 우리 라인 왜 이렇게 느려요? 우리 라인 이렇게 성과가 안 나요. 완전 욕 태배기로 먹는 게 그 평가입니다. 막 죽일 것처럼 세미나 양보하지 않고 저 악발이야 이제 독사 같아 이런 욕을 매일매일 드시는 게 낫지. 우리 라인 성장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욕을 먹는 게 낫겠습니까? 매일매일 독사라는 욕을 먹겠습니까? 장악력을 가지시고 독사가 되셔야죠. 파트너에 의해서 성공하려 하지 말고 나에 의해서 성공하는 파트너가 많으면 당당해질 수밖에 없다. 리더는 어떠한 상황에도 누군가를 하지 않는다. 박한길 회장님 애터미 하면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았대요. 단 한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죠. 아무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빨리 성공하더라. 의지하지 않으니까 빨리 성공하더라. 내가 다 한다. 그리고 고생을 조금 더 하면 된다. 리더는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 손해볼 줄 아는 사람으로 팀을 짜라. 허접한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라. 임페리얼 정신으로 무장을 하라. 그래서 이제 9월 4일부터 저 100명을 만나려는데 이제 문화를 우리 이제 일산센터가 이제 여러분 이제 전 그 센터가 지금 이제 회장님 직원들 다 방문한다 하잖아요. 이제 100명을 어떻게 해야 전달하라는 거야? 자 얘기하는 것도 한 번에 들어간다는데 예를 들어요. 이제 김현지 팀장님 또 타겟이야. 전단지 30장을 했어. 그러면 애터미 10번 알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나머지를 어떻게 채우지? 그럼 센터에 와서 전화로. 애터미 제품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거 써봤는데 어떠세요? 지난주에 뵀는데 피부 좋아졌던데요? 뭐 했던데요? 내 계보도에 내 지인한테 계속 전화로 100번을 채워라. 생각보다 100번이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달력, 즉 더 많이를 줄여야 명의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더 많이를 여러분 한 달만 해보십시오. 100명을 한 달만 해보세요. 아마 김현지 팀장님은 8월인가부터 시작했나요? 7월인가 8월부터 라페스타 시작했을 때 처음보다 지금 굉장히 용감해졌을 거예요. 30장을 한 달만 돌려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용감해져요. 더도 덜도 말고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든 100명을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9월 말쯤 되면 굉장히 팔이 늘어난 나의 팔을 느끼시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면 처음에 요만큼 팔이 이제는 조금 팔이 좀 더 뻗어집니다. 더 용감해져요. 무식이 용감해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뻗었던 그것 때문에 다시 여기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죠. 내 팔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팔의 높이는 발전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명의사가 되는 이 100명을 만나러 가자. 명세일즈가 되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애터미의 명답을 빨리 알아내는 스폰서, 명코치가 되기 때문에 스폰서로서 많은 케이스를 줄 수가 있다. 내가 횟집 아줌마도 줘봤고 모두 거절돼봤고 뭐 어디 가서 뭐 어쨌다고 막 엄청나게 해보니까 파트너가 모르면 답이 쉽고 강의도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 6라인에 대상하고 슈브를 치시고 그 코아의 빙고의 대상이 누구냐고 묻고 그 횟집 아줌마한테 당신으로 2번 하기로 했다라고 그 사람하고 쇼부 쳐서 다시 그 밑에 아줌마한테 또 마사지든 정력제 세트든 체험을 하러 다녀서 그 사람도 신나고 나도 신나서 코아별로
그렇게 인지하고 쇼 붙인 6라인을 또 12라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일산센터 전체가 100명에게 전달을 했더니 빨리 오토팜에서 도달하는 방법을 빨리 알아서 여러분이 손이 뻗쩍뻗쩍 나가는 우리 일산 식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